어느 작은 마을에 영양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소녀 은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직장과 집안일로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셨지만 은지는 어떻게든 부모님께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 맞벌이 부모님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학교 수업 중 영양소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료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음식이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정보를 가져와 요리를 할 때마다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 은지는 자신의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통밀빵에 아보카도와 계란을 곁들인 건강한 샌드위치를, 점심에는 다양한 채소와 렌틸콩을 넣은 샐러드를,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키노아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식단에 변화를 주면서 은지는 더 활기찼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 한식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 중 몇 명은 처음에는 은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은지가 전해주는 다양한 영양소의 이점을 꾸준히 듣게 되면서 점차 그들의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하였고 매주 서로의 집에 모여 맛있는 건강식을 요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열리는 건강 박람회에서 은지는 자신이 만든 균형 잡힌 식단표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칼슘이 뼈 건강에, 오메가-3이 심장 건강에, 철분이 빈혈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발표를 듣고 감명을 받아 그녀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식단을 점검하고 새롭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은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건강한 요리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차게도 미래의 영양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지의 노력으로 인해 마을의 건강 상태는 크게 향상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은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영양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은지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서도 알려지게 되어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오후 도시의 분주함을 잠시 벗어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있는 혜진은 최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과중한 업무와 긴장의 연속인 일상 속에서 청명하고 명료한 생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혜진은 두뇌 활성화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고자 했고 그렇게 그녀의 탐구가 시작되었다. 혜진은 먼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두뇌에 좋다고 알려진 다양한 음식을 찾아보았다. 그중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두뇌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혜진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아침 식사가 즐거워졌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고등어와 연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었다. 이러한 생선은 뇌세포의 구성 요소인 달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혜진은 주말에 종종 마켓에 가서 신선한 연어를 사다가 간단한 레몬버터 소스로 구워 먹었다. 그녀의 식탁 위에 오른 연어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을 주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훌륭한 두뇌 음식이었다. 혜진은 오피스로 출근하는 길에 늘 주머니에 약간의 견과류를 챙겨갔다. 이 간단한 습관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혜진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그녀는 집중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책상 서랍을 열어 호두 몇 개를 씹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혜진은 아침에 더 산뜻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업무 중간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에서도 기질을 발휘하여 동료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초기의 작은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며 실제로 두뇌에 활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짙은 다크 초콜릿에도 눈을 돌렸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정신적 각성을 돕는다고 한다. 그녀는 가끔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면 조금씩 초콜릿을 맛보았다.
정신이 혼미할 때마다 한 조각씩 입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혜진의 여정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활 방식을 바꾸었고 새로운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었다. 자연이 주는 음식의 힘은 놀라웠으며 그 효과는 몸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느껴졌다. 이 작은 변화의 이야기는 혜진에게 있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었다. 혜진은 건강한 식습관 속에서 두뇌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의 삶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이야기,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누구나 한 번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 울적하고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임박트했다. 대학 시절 나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거나 다음날 있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다음날 수업에서 졸거나 멍한 상태로 강의를 듣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 패턴이 한 주, 한 달 지속되자 피로는 쌓이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때부터 난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의 꿀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생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만들어 주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로웠지만 몇 주가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아침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었다. 전에 듣기로는 이 디지털 기기들이 방출하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긴장을 풀었다. 셋째로는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침구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청결을 유지했다. 또한 커튼을 두툼한 것으로 바꾸어 불필요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더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시도한 것은 식사와 관련이 있었다. 아무래도 자기 전 무거운 식사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되도록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도록 했다. 또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도 피하려고 노력했다. 다섯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되었다. 운동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효과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상이나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일곱 번째로 나는 숙면을 도와준다는 아로마 테라피를 시도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과 같은 에센셜 오일을 베개 옆에 두거나 아로마 램프로 사용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은한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너나 할 것 없이 가벼운 잠을 유도했다. 여덟 번째는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잠들기 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등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것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나만의 수면 패턴을 알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만족스러운 수면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 결국 어느 날인가 내가 꿀잠이라는 달콤한 탑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농이 걷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위의 경험담은 나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사소한 노력들이 쌓여 결국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테니까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한데 나는 영양제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어릴 때는 그저 엄마가 주는 비타민 알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맛도 없어서 씹어 먹는 것이도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신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한 친구가 나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병원을 자주 가던 그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결국 의사는 그녀에게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이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하였고 놀랍도록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 그녀의 피부는 더 맑아졌고 머리카락은 더 윤기 있게 빛났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줄어든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비타민C와 D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며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다. 역시나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다. 또한 철분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식단을 계획할 때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근차근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났다. 노동력도 높아지고 피로감을 더 적게 느끼게 되었으며 집중력도 상승했다. 더욱이 운동 후 회복 시에도 이전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각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효소와 호르몬의 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내 삶의 일부분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챙겨 먹는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더 일찍 이런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더 빨리 가질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타민과 미네랄, 이 작은 영양소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일으키는 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건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투자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젠 더 이상 영양제를 강제로 먹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들을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다.